윤석열 대통령은 석방 뒤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수사를 이끌었던 구속기소 사건 당사자들을 언급하며 구속기소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걸로 전해집니다. 과거에 기소 당했던 분들,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원 전 행정실장 등등등 이런 분들이 생각이 많이 났다. 그래서 이 구속 기소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다는 말씀.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교도관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다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들으시고 또 직접 당해보니 구속기소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언급한 걸로 전해지는데 세 사람 모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했던 인물들입니다. 현재 피의자로 자신이 겪는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과거 검사 시절 자신의 경력마저 부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업무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걸로 전해집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며 사실상 탄핵 기각 여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윤 대통령이 풀려나자마자 변호인단은 없는 내란죄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구속이 취소됐을 뿐인데 마치 무죄를 선고받은 것처럼 말한 겁니다.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어도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라는 사실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내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입니다. 석방 직후 입장문엔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 표시만 가득할 뿐 혼란한 계엄 정국에 대해 국민들에게 전하는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다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결정은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 근간을 흔들려 한 세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며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속기한 만료 이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판단을 근거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뿐인데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범죄 사실까지 아예 부정하고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공수처의 소환 통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체포 뒤에도 직접 진술을 통해 내란 혐의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조사는 모두 거부하고 절차 문제를 파고드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체포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과 체포 적부심, 구속 취소 청구 등 낯선 형사소송 절차들을 계속 동원했습니다. 최고 법률가라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를 위해 법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기소 뒤엔 자신이 검찰총장이던 때도 통용되던 구속기한 계산 방식까지 뒤집으며 불법 구금 논란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마치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속 취소는 형사 유무죄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의 결정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건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본격화할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야권에서는 지금 강하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포기한 배경을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검찰은 이 위헌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재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는 세 가지죠. 보석과 구속 정지 그리고 구속 취소가 있는데요. 이 앞에 두 가지 보석과 구속 정지의 경우에는 각각 1993년과 2012년에 이미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네. 구속 취소는 워낙 사례가 없다 보니 즉시 항고에 대한 법 조항이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검찰의 권리를 포기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만 즉시 항고를 한다 해도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구금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등을 제기해서 위헌이 나올 경우에 재판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 불구속이 되더라도 본 재판의 공소 유지를 하는데 주력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법원이나 검찰의 판단 모두 공소 유지, 그러니까 재판 진행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서 구속한 것은 공수처죠. 네. 그런데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가 이 판례가 없어서 불명확하다고 봤습니다. 이 절차적 명확성과 적법성에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이 검찰도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본안 재판부에 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네. 공수처의 수사권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윤 대통령의 이 형사 재판에서 이 절차적인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네, 풀려난 윤 대통령은 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공범들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그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를 들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 등을 지금 부인을 하고 있죠. 보석에는 증인 접촉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예 구속 취소가 되어버려서 석방 조건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내놓는 메시지 등이 공범이나 재판에 나올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도 더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의 연지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